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즐겁게 한 개의 비문학 지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3월에 나온 고3 전국연합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에서 9번 지문 우리 같이 볼 거고요. 자, 가나로 되어 있는 지문인데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4번 가의 쇤베르크라고 나와 있네요. 가지문을 읽으면서 푸는 것이고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으니까 일치불일치 문제겠죠. 가번 지문을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5번은 나의 현상학적 자녀라고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체크해 주시고 나 지문을 읽으면서 풀면 되니까 일단 넘어가시고요. 6번 가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기억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니은이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어디에 있는지를 빠르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기억은 가에, 니은은 나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기억은 가를 읽으면서 니은은 나를 읽으면서 비교해 줘야겠죠? 역시나 끊어서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자, 끊어서 보시고 앞부분의 내용을 가를 읽으면서 판단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가의 글쓴이가 나의 디귿에 대해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가도 나와 있지만 나를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요것도 나를 읽고 나서 풀어야겠구나 하고 넘겨주시고요. 자, 8번 보기 문제죠. 보기 문제 가자. 마지막에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번 A, E, 어휘 문제니까 각각의 어휘가 나올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자라고 생각한 다음에 가번 지문으로 올라가 봅시다. 자, 가번. 문단 번호 매겨보면 쇤베르크 1문단, 조성음악 2문단, 아래로 내려가서 2의 반에 3문단, 자, 쇤베르크 다시 4문단이 되겠죠? 총 4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문단을 쭉 읽어봤는데 1문단의 기억이 바로 등장을 하네요. 자, 기억은 쇤베르크라는 사람이 지향한 범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쇤베르크가 지향한 범조성이네요. 그래서 6번에 여러분 가의 글쓴이는 쇤베르크죠. 가의 글쓴이라기보다 가의 글쓴이가 말하는 쇤베르크의 기억은 뭐예요? 기억이 지금 범조성이잖아요. 요것이 범조성인데 쇤베르크의 범조성에 대해서 6번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역시나 6번도 일치, 불일치 문제로 풀어야 되고 4번과 6번을 가에 관한 문제로 놓고 역시나 1번부터 5번까지 6번도 같이 살펴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기억이 나올 때는 기억 주변에 6번에 대한 선지 힌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문단을 다시 보고 6번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여기 두 번째 줄부터 전통적인 조성음악이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전개하는 것과 달리 쇤베르크의 음악은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범조성을 지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이 6번의 근거가 되거든요. 6번의 2번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쇤베르크의 음악은 전통적인 조선 음악과 어때요? 다르죠. 다르죠. 그러면 전통적인 조선 음악을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6번 가서 보시면 6번에 2번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다?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일단 6번에 2번 기억만 보고 지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고 2문단으로 넘어갔어요. 2문단에서는 이제 뭐 화음이 어떻게 조성음악이 어떻게 중심이 되고 있는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4번의 근거가 되거나 6번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문단을 읽고 4번과 6번을 한번 훑어봤어요. 근데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3문단으로 넘어가 줍니다. 자, 3문단에 넘어가서 일단 해체되고가 나왔죠? 여기 A 부분이 있네요. 해체되다라는 거 우리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중심의 위계 질서가 해체됐다. 위계 질서가 와해되다. 또는
무너지고로 바꿀 수 있겠죠. 와해되고 무너지고와 같은 말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넘어가서 여러분 9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흩어지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좀 비슷한 말인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무너지다? 라는 것과 여러분 딱 봤을 때 무너지고랑 봤을 때 무너지는 것과 흩어지는 건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럼 다음 걸 좀 더 살펴볼까라고 체크해 두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산문단의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셈베르크의 음악에는 으뜸음 중심의 위계 질서가 해체됐다라는 말이 나와요. 음악에서 으뜸음 중심의 위계 질서가 해체됐다. 이 말을 통해 우리가 6번의 1번 앞부분의 내용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쉔베르크의 음악은 어때요? 으뜸음 중심의 위계 질서가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럼 6번의 1번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쉔베르크의 음악이 으뜸음이 주관하는 음악적 질서이다? 틀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도 6번의 1번도 틀렸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바로 이어지는 말. 모든 음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다라고 했죠. 모든 음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 말을 통해 자, 여기 6번의 5번 내용을 알 수가 있겠네요. 쉔베르크의 음악에서는 모든 음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데요. 6번에 5번 똑같이 나와 있죠. 6번에 5번 보시면 기억은 모든 음에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체계이다.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번은 기억이 맞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서 이제 쭉 보니까 4번에 아직 답이 될 만한 건 없거든요. 근데 요런 이제 3문단까지 내용을 여러분 이제 쭉 보면서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 3문단 끝까지를 일단 봤어요. 봤는데 3문단 끝까지를 보니까 쉔베르크의 음악이 장조와 단조를 교차 배치하면서 하나의 고간에 동시에 구현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비규칙적인 음료를 사용해서 난해한 음악을 만들고자 했다? 여러분 쉔베르크의 음악이요. 1문단에 보면은 현대음악이 난해하다는 인상을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음악을 난해하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쉔베르크의 음악이 난해하다는 인상을 가진 거지 이 사람이 난해한 음악을 만들고자 했다라는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3문단까지 보면 3문단의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쉔베르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전에 설정된 인위적 질서가 아닌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음악적 형식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 말 4번에 어딘가에 나와 있지 않나요? 4번에 2번에 나와 있죠. 쉔베르크는요. 음악적 형식이 어떻다? 인위적 질서가 아니다. 사전에 설정된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미리 결정된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의 기초에서 생성되는 것. 새로운 음악적 형식을 마련한다. 즉 생성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번에 2번. 음악적 형식이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를 통해 생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 내용들도 틀렸어요, 여러분. 협화음과 불협화음 구분을 해서 이 사람이 자연적 질서를 부정하고 무질서를 추구하고자 한 건 아니고요. 전통적인 음악적 형식을 부정한 건 맞거든요. 근데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곡에 표현되는 것을 거부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쭉 읽다 보면 4문단에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곡을 하나의 유기체로 완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응집력이라는 걸 제시하거든요. 근데 이 응집력이 뭐냐면 음과 음 사이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유사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유사성이 어떻게 되냐면 반복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음들이 반복됨으로써 응집력이 더 강해진다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패턴이 곡에 표현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요게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 4문단에 있는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기인하는 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기인하는. 요거 기인하다 음과 음 사이의 관계에 비롯되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비롯하는 으로 볼 수가 있고 9번에 넘어가서 봤더니 9번에 2번 비롯되는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오호 요거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문단 끝부분을 보니까 쇤베르크는 특정 화음만을 협화음으로 인정하던 조선음악의 제한된 질서를 넘어서 음들 사이에 응집력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음악 질서를 추구하였다 라고 합니다. 요 부분이 6번의 3번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한된 질서를 넘었죠. 제한된 질서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보편적 음악 질서를 추구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한된 질서를 넘어서 새로운 보편적 음악적 질서를 추구한 거죠. 그럼 6번에 3번. 편협한 질서를 넘어서는 보편적 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에 4번이 안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딜 통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 체크한 부분 중에 요 3문단의 끝부분 있죠? 4번에 2번. 이 부분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4번에 2번 내용이 6번에 4번의 내용과도 겹쳐요.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음악적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작곡가가 아닌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 즉, 곡 자체에 의해 형성되는 질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에 기초한 질서다. 6번에 4번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곡 자체에 의해 형성되는 질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6번에서 지금 1번과 2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3번, 4번, 5번이 맞았네요. 그럼 3, 4, 5번만 니은을 살펴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지금 가를 다 읽었는데 4번은 풀렸죠. 그리고 9번에서는 B까지는 맞다는 걸 확실히 알겠고 A는 조금 애매했고 여기까지 풀고 이제 나번 지문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나번 지문으로 가서 이제 현상학적 자녀 5번에 대한 문제 풀 거고 7번 가의 글쓴이가 나의 디귿에 대해 반박할 말로 적절한 것. 그리고 8번 보기 문제 가장 마지막에 푼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번 문단번호 먼저 매겨봅시다. 레보비츠 1문단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관점에서 2문단 그러나 셈베르크 3문단 후설은 4문단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도 총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문단에 여러분 규명하다가 먼저 나오죠. 규명하다. 레보비츠는 12음 기법의 등장을 음악사의 혁신으로 평가하고 후설의 현상학을 적용해서 그 의미를 규명했다. 여기서 그 의미를 밝히다라고 바꿀 수가 있겠네요. 밝히다라고 유사하게 바꿀 수 있겠죠? 넘어가서 9번에 보니까 밝혀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호 요거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현상학적 자녀가 꽤 뒤에 나오거든요. 5번에 있는 현상학적 자녀. 근데 이 현상학적 자녀를 일치불일치 문제처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먼저 끌어왔어요. 자, 후설이 말한 현상학적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학적 자녀는 후설의 견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번의 앞부분부터 보면은 후설의 현상학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럼 이 후설의 현상학과 후설의 현상학적 자녀는 같은 걸로 놓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5번에 나오는 이 나의 현상학적 자녀는 후설의 견해로 놓고 푸시면 돼요. 이거를 후설의 견해. 그래서 후설의 견해로 후설이라는 철학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후설의 견해에 일치, 불일치 문제로 놓고 풀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5번의 내용을 이 현상학적 자녀, 즉 후설의 견해에 대한 일치, 불일치 문제로 놓고 앞에 1문단부터 읽으면서 1, 2, 3, 4, 5번을 판단하며 좀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번에 1문단을 쭉 읽은 다음에 5번 내용을 일단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구나 하고 선생님은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후설은 우리가 당연시하는 전제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 사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라는 것까지 밑줄을 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밑줄 쳐놓고 내려와서 헛설은 우리가 당연시하는 전제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5번에 1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당연시하는 전제. 5번에 1번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자연적 태도라고 말을 하죠. 거기에 대한 뭘 한다? 판단 중지를 통해 사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 즉 5번에 1번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 드러나는 사물의 본질. 이거를 현상학적 자녀다라고 말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었어요. 이 문단을 봤더니 이 문단에서는 특별히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그냥 넘어갔어요. 3문단에 보니까 쇤베르크가 주장한 범조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기서 다시 1문단에 나왔던 범조성이 나오죠. 1문단에 나왔던 범조성을 그냥 파란색으로 체크했군요, 선생님이. 그럼 니은 범조성도 파란색으로 체크하는데 이때의 범조성도 누구냐면 쇤베르크가 주장한 범조성이라고 해요. 자, 쇤베르크가 주장한 범조성입니다. 그럼 여기 가서 써놓으시면 되겠죠? 6번에 나의 글쓴이의 입장에서 이해한 니은이에요. 이 니은 역시 쇤이 주장한 범조성이에요. 이것을 나의 글쓴이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니은 근처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요 니은 근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쇤베르크가 주장한 범조성에 대해서 쇤베르크는 조성이라는 기존의 규범을 거부하면서도 모든 의미 동등한 사용이라는 새로운 규범을 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게 6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즉, 쇤베르크는 기존의 규범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 새로운 규범을 제시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6번에 우리가 3, 4, 5번이 남았거든요. 몇 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규범을 제시했다? 자, 이거 6번에 3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의 규범을 거부했지만 새로운 규범을 제시했다. 즉 어떤 말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 기존의 질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인위적 질서를 만든 거다라고 말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거. 또 다른 인위적 질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쇤베르크에 대해서 작곡가의 음악적 자유를 구속했다라는 말은 없고요. 고개 체계를 와해하여 무질서를 야기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근처에 나와 있는 거 인위적 질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인위적 질서를 만들고야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5번의 근거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범조성 나오는 부분에서 그 다음 줄 보시면 3문단의 두 번째 줄. 자, 현상학은 모든 전제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고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를 포착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5번의 근거가 돼요. 자, 현상학은 모든 전제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고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를 포착하려 한다. 이거 나오죠?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5번 보시면은 여기 기존의 규범과 맥락을 제외한 뒤 포착되는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 나와 있죠?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했기라는 말이 나왔죠? C는 했고 D 부분 우리 이제 제시했기 나왔으니까 요 제시했기도 봅시다.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다. 새로운 규범을 내놓다라고 바꿀 수 있거든요. 비슷한 말로 내놓다. 뒤에 가서 9번 보니까 내놓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아하, D도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디귿이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 5번의 근거부터 판단하고 요 디귿에 대한 것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번으로 일단 내려갔어요. 4문단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훗설이 계속해서 현상학적 자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자, 현재 순간에 대한 미시적 직관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지금 이 순간을 직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5번에 2번에 나와 있죠. 5번에 2번. 5번에 2번 보시면 과거와 미래가 통합되어 있죠. 과거와 미래가 통합된 현재 순간의 지속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5번에 2번. 과거와 미래가 통합된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의 결과물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조금 더 읽다 보니까 이제 5번의 근거 전에 간과했다가 먼저 나오네요. 개별음에 대한 미시적 체험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요거 지나쳤다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필요성을 지나쳤다라고 바꿀 수 있는데 9번에 5번 가서 보니까 지나쳤다. 오호, 맞는 설명이네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1번이었죠? 흩어지다, 무너지다. 같은 뜻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9번의 답은 1번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4문답 밑에서 네 번째 줄. 현상학적 잔여, 즉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남는 것은 현상 그 자체여야 해요. 그런데 쇤베르크의 음악은 어떻다? 순수 현상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현상학적 잔여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얘들아? 순수 현상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현상학적 잔여는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남는 현상 그 자체이면서 순수 현상에 이르는 것이어야 할 거 아니에요? 5번에 4번을 볼까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 5번에 4번.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모든 전제를 배제한 후 남아있는 순수 현상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지워지지 않은 게 하나가 있네요. 뭐예요? 3번이네요. 5번의 답은 3번인데요. 요거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다시 앞부분으로 올라가서 1문단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1문단에 보면 세 번째 줄. 우리의 일상적 경험은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구성되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현상은 어떤 거냐면 판단을 중지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 다른 색깔로 해드릴게요. 이때 현상이란 판단을 중지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구성되는 현상인데요. 일상적 경험이 이것은 판단을 중지하는 겁니다. 이게 5번에 3번에 해당하고요. 5번에 3번에 해당하고요. 5번에 3번이 틀린 이유는요. 지향성을 매개로 경험하는 미시적 체험인 건 맞아요. 그런데 무언가를 인식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이게 틀렸습니다. 왜요? 위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판단 중지라고 했잖아요.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즉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기존의 규범과 맥락을 제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 중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요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1번이나 5번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질서를 인식하려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때 말하는 지향성은 판단 중지의 지향성이에요. 판단 중지의 지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인식하려는 지향성이면 안 돼요. 요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자, 되셨죠? 그러면은 이제는 D급 부분, 우리가 아까 넘어온 요 3문단의 D급으로 가볼 건데요. 3문단의 D급, 색깔을 사용하지 않은 게 형광펜을 쓸 건데 다른 색깔을 한번 써봅시다. 이번엔 보라색을 써볼까요? D급에 쇤베르크가 조성의 기반인 평균율의 12음을 수용했다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해요. 나에서 지금 비판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것은 전통적 물감 사용법은 거부하면서도 물감은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평균율의 12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이 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쇤베르크는 평균율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그대로 수용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 제약을 그대로 수용했고 조성의 기반인 평균율의 12음을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자 내려가서 선생님이 써드릴게요. 7번에
가의 글쓴이가 나의 디귿. 나의 디귿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감 사용법은 거부해 놓고 너는 물감은 전통을 고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물감은 전통을 고수했어 라는 게 무엇 때문이냐면 여기서 지금 산문단에 나온 것처럼 평균율의 12음을 사용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평균율의 12음. 이것이 물감의 전통을 고수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물감 사용법은 거부해 놓고 지금 음악의 재료는 같은 것을 썼다라는 이야기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의 글쓴이는 여기의 말, 지금 여기까지의 말에 대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반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요 내용을 반박해야 되는 거예요. 반박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야 돼요. 어떻게 반박해야 될까요? 가의 글쓴이가 주장한 건 뭐예요? 가의 글쓴이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12음을 주장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12음이 12범주성은 어딨죠? 전통적인 조성음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여기 있다. 12음 기법이거든요. 산문단의 세 번째 줄. 쇤베르크가 말한 건 12음 기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7번에서 가의 글쓴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한 12음 기법은 네가 지금 음악의 재료라고 말하는 평균율의 12음과 같은 게 아니야 라고 반박을 해줘야겠죠. 내가 말하는 12음 기법은 네가 말하는 평균율의 12음과 같은 게 아니야 라고 반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어디 있을까요? 이게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실래요 한번? 자, 여기 있죠. 12음급법의 12음은 평균율의 12음과 다른 음이다. 그래서 동일한 문감이 아니다 라고 말했죠. 여기서 물감은 전통을 고수했다 라고 했는데 동일한 물감이라고 할 수 없다. 동일한 물감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즉 12음급법의 12음과 평균율의 12음 두 가지는 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요게 가장 적절해요. 이해되셨나요? 나의 디귿은 물감 사용법을 거부하면서 물감의 전통을 고수했어 라는 말은 너는 평균율의 12음을 사용했어 라고 말했는데 가는 내가 쓴 12음 기법과 네가 말하는 평균율의 12음은 달라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12음 기법의 12음과 평균율의 12음은 달라. 그러므로 동일한 물감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2번이 답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쌤은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8번으로 넘어갑시다. 또 30분이 다 돼가고 있어서 마음이 급해져요. 이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8번을 힘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쇤베르크의 관점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 쇤베르크의 관점을 A, 나의 글쓴이의 관점을 B 라고 뒀네요. 자, 이제 전자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자음악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다양한 실험을 거쳤는데 바레즈의 하이퍼리즘이라는 것은 높은 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음향 패턴을 만들어내는 음악이고 슈토카우젠의 십자놀이라는 것은 동등한 위상으로 활용하지만 어떤 패턴도 반복하지 않고 각각의 음을 독립합니다. 자, 이렇게 하죠. 계기가 되었다까지가 슈토카우젠의 십자놀이네요. 그 다음에 루솔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솔로. 근데 루솔로는 기계음과 같은 소음이 새로운 시대의 음악적 재료가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A, 가의 쇤베르크는 음높이는 유지한 채 강약과 음색만을 변주하는 하이퍼리즘에서 동일한 음높이의 공유, 반복을 하게 되면 유길적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겠죠. 왜요? 우리 여기 나와 있었잖아요. 자, 마지막 음집력이라는 얘기 했었죠, 선생님이. 음과 음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유사성.
그러니까 유사성이 반복되면 음직력이 확보된다 라고 봤죠? 따라서 여러분 유기적 통일성, 동일한 음높이가 공유되며 확보될 수 있다라고 볼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가는 십자놀이 같은 경우, 십자놀이는 어때요? 어떤 패턴도 반복하지 않고 독립된 음향 사건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음들 간의 내적 결속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곡의 이해 가능성이 저해되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가 유기적 통일성을 가진다. 하이퍼리즘이 그것과 반대로 십자놀이는 곡의 이해 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에 있는 사람은 정기적 신호의 합성을 통해 무한한 음향을 창조하는 전자음악은 새로운 음악의 재료를 도입했다. 그러므로 문화적 제약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한 말이고. 자, 나에서는 이렇게 십자놀이의 작곡 방식은 순간의 미시적 체험에 주목해서 순수한 음향 영상 자체에 도달하는 길을 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번 볼까요? 나는 기계음이 새로운 음악의 재료가 된다는 루솔로의 주장은 기계음이라는 인공적인 소리를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한 것이겠군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틀렸어요.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이라는 말이 틀렸거든요. 이게 왜 틀렸냐면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이라는 말은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6번에 3번에서 봤던 이 또 다른 인위적 질서랑 같은 말이에요. 자, 또 다른 인위적 질서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향적 체계, 어떤 체계를 지향해서 인위적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또 다른 질서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음악적 재료는 뭐예요? 이건 어떤 질서를 만들고자 한 게 아니죠. 어떤 질서를 만들고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드는 인정 결상, 또 다른 질서를 만들고자 했다라는 설명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말이 틀린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요걸 이해할 때 여기 위에 6번에 3번 있죠? 6번에 3번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8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문이 그러니까 음악 지문처럼 이런 예술 지문들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자, 우리 다음 지문으로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